제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력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회 검토보를 듣고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나무 복지정책과장, 김민수 노인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광미 장애인 복지과장,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오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018억 9,800만 원보다 2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997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액 수입 3억 1,200만 원 감액, 보조금은 1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6,635억 5,700만 원보다 10억이 증액된 6,645억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 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2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328억 5,800만 원 편성, 노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108억 3,400만 원 감액된 2,796억 3,800만 원 편성,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59억 2,200만 원 증액된 1,008억 8,600만 원 편성,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32억 100만 원 증액된 925억 5,100만 원 편성,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억 8,300만 원 증액된 472억 1,700만 원 편성,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8,100만 원 감액된 39억 7,200만 원 편성,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53억 9,800만 원 편성,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500만 원 증액된 8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화 안정기금 예탁에 의한 이자 수입 발생으로 기정액보다 8,700만 원 증액된 2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의한 이자 수입 발생으로 기정액보다 8,700만 원 증액된 3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에게 세입 세출 부분으로 예산 증감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32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 부분 보훈 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사망 및 전출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1억 2천만 원이 감액한 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변경 내시 반영으로 6억 8,500만 원 증액한 90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부분 재해구호 사업입니다. 9월 호흡피해 소상공인 519 상가에 대한 지원으로 1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8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79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급 관련입니다. 하반기 기초연금 실집행액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109억 5,800만 원이 감액한 1,76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9억 2,200만 원 증액된 1,00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급 대상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4억 700만 원 감액한 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부분 영희세 영유아 보육료 지급 관련입니다. 올해 7월부터 영희세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24억 4,900만 원 증액한 2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 부모급여 지급 관련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25억 7,400만 원 증액한 14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 부모 교직원 초개선비 지급 관련입니다. 가소 배정된 예산에 대한 증액 요청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3,100만 원이 증액한 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부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관련입니다. 지원아동 학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9억 7천만 원 증액한 2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시간제 보육기간 증가로 인한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500만 원 증액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장애인 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2억 100만 원이 증액한 92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상승률 고려에 따른 부족 운영비 반영으로 14억 8,400만 원 증액한 23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 연금 지급 관련입니다. 장애인 연금 부족분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5억 3,500만 원 증액한 13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추가 소유 예산액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4억 9,800만 원 증액한 2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부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1,200만 원 증액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8,300만 원 증액한 47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 부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신규 한부모 가정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5천만 원 증액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성면 철거 및 정보화 교실 리모델링 사업비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 관련입니다. 소유예산액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 4,200만 원이 감액한 5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관련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5억 7,700만 원 감액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종합민원과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100만 원이 감액된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공간 정보 및 도로명 사업 관련입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사나 확산 사업 낙찰차액 6천만 원 감액한 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모현 시립도서관입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5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 부분 도서관 운영 관련 하반기 정기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영등 시립도서관입니다. 영등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유천도서관 운영 관련 도서관과 유천 생태습지를 연계한 생태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초록배움터 생태학습장 조성 예산 3천만 원을 신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책자 27페이지 자율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하단 부분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8천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600만 원, 지출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8,7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으로 좌활기금 수입 세출 계획 예산액은 13억 8,600만 원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에 대하여 3,3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목적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주민지원 사업의 추진입니다. 하단 부분 기금 조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8,7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7,300만 원, 지출액은 8,600만 원으로 8,700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세출 계획 예산안은 3억 6천만 원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에 대하여 8,3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수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그 복지정책과 한번 볼게요. 1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이 당초 2억 88만 원에서 이번에 6천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네, 복지정책과 전화부입니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자 및 전출자 발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사회복무요원 그 인력 변동은 매년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을까요? 예, 예. 네,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를 제대로 이제 반영을 못해서 과다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이게 해마다 네. 지금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설명 자리에도 있지만 그 네. 분할 복무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네. 타시군 전출자도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연초보다는 숫자가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 몇 명이나 줄었나요? 그래도 좀 저희가 어느 지금 정도? 현재 한 지금 152명 정도가 지금 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30명, 40명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 정도 줄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전혀 예측을 못 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네. 그동안에 이게 음. 그 계속적으로 이게 해오던 거라서 그 패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부분은 네, 뭐 네. 길게 할 일은 네, 네. 없고 네. 앞으로는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예, 드립니다. 예. 네네. 그리고
18쪽 보세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감액 사유를 보니까 대통령 선거 및 읍면 지역 농번기로 인한 휴 미개최 및 미참석자 증가거든요. 네. 과장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매년 농번기는 예측 가능한 일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어쨌든 감액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정을 잘 반영을 해서 좀 예산을 네, 세우고 예, 이렇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반영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종합민원과 한번 볼게요. 네. 그, 네, 종합민원과장 정수필입니다. 네네. 114쪽에 지적 제조사 조정금. 네, 네네. 그 이거는 당연히 이제 1년에 그 절차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납기 지연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14억 기정액에서 지금 6억이잖아요. 네, 많이 이제 가미됐는데 이거는 6억으로 낮추었다는 것은 초기 세입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과장님? 그 물론 제가 여기를 보니까 뭐 이의 신청 증가, 그다음에 분할 납부 뭐 신청 증가 이런 이유를 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은 어쨌든 그런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불만이나 이의 신청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감액이 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세입 추계 정확히 잡아서 네네네. 그 내년도 네. 예산은 정확하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많이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잡혔죠. 네, 원장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애쓰셨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는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대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거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의 그 예산서 225페이지 보훈 업무 지원에서 이제 참전 유공자 등 보훈 수당이 네, 많이 네. 감액됐어요. 네? 이유는 감액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감액이 돼 있는 원인을 보니까 보훈 대상자 이제 사망 및 전출로 인한 대상자 수 감소로 돼 있어요. 네. 이유가.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전출되고 사망자가 발생이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전출보다는 네. 지금 사망이 저희가 15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 예. 155명. 아니 100 지금 정확히는 한 147명 그럼 정도 200명 됐고요. 잡고 네. 200명 잡고 28에 16. 8만 원씩 지금 뭐죠? 12개월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계산서가 없어서 못 들어봤는데. 아니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어서 네, 네. 저는 이 수당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네, 개인별 수당이고 그럼 이제 1년에 저희가 네. 96만 원. 1년에 10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1인당. 그러죠? 네, 네. 그러면 120명. 120명. 의원입니다. 네. 사망자 그러니까. 해가서 125명. 사망자가 한 50명 정도 되고요. 또 전출자들도 일부 있고요.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요. 그다음 여성 청소년과 결산서 266페이지에 오고 설명서에 보면은 110페이지인데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삭감이 5억 7,700이 감액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행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방비를 투입하는 예산인데요. 국비가 지금 근데 늘어나서 이 내용을 보면 국비가 없어서 그래서 국- 되는 거예요. 국비가 앞에 있어요? 예, 앞에 편성이 됐고요. 아 그러면 이 국비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만 네, 감액이 된다는 감액. 얘기예요. 네, 예. 국비 다 사용하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도시비로 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네. 반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것도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만큼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좋은 네,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네.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으네요. 그때 당시는.
국비 이제 하는 국비 자체를 한 80~90%만 처음에 내려주기 예. 때문에 네 이제 추가로 국비가 이제 교부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일이네요. 예예. 보면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활기금 좀 물어볼게요. 이 자활기금이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기금을 두 곳에 나눠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전북은행 쪽에 전북은행에? 네. 근데 여기 31쪽에 예탁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12억이 있다라고 표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24년도에 24억이었는데요. 12억을 지금 저희가 시에 일단 빌려를 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자가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발생이 돼서 예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에 빌려준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이 자활기금에서 네. 12억 정도를 시에 빌려줬다? 네. 24년도에 저희가 빌려드려서 지금 그 이자를 지금 받아가지고 3,300 정도. 그 이자가 얼마라고요? 그 3천 지금 저희가 지금 그게 한 3천, 네,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3,324만 원이요. 그러면 이건 그 은행 이자 정도 받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비슷해요? 네. 전북은행에서 받는 돈하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전북은행에서 한 10억쯤 전북은행에도 있는 거죠? 예, 거기도 뭐 1억, 2억에서 저희가 정기예탁금으로 다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자율은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행도 그렇고요. 저 시에서 받은 이자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시에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빌려드린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그쪽에다 넣어놨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통합기금에.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근데 하여튼 통합기금에 넣어놨지 빌려줬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빌려줬으면 거기 따로 뭐 이거 빌려줄 때 계약서 썼습니까? 아니요. 아 이게 빌려줬다며요. 그냥 아니 이거 쌈짓돈도 아닌데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 빌려준 거 아니고요. 그 기금 몫을 통합기금에다가 넣어놨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빌려줬다 여기에. 그러면 빌려줬으면 뭔 계약서도 시할 것 같고 그리고 얼만큼 돈을 언제 갚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야. 이거 언제 그러면 받아볼 수 있는 돈인가요? 네, 네. 아 우리가 이쪽 예. 자활기금에 요청을 하면 네, 네. 되돌려 주게 돼 있나요?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해요. 아, 저희 자활기금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장사시설도 비슷한 것 같고요. 있죠. 근데 장사시설은 무려 30억을 네, 통합기금에다 넣어놨어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민입니다.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기간을 그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30억을 그쪽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장사시설 그 관련 주민협의체에서 30억에 대한 그 기금을 아직 활용할 지금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3.02%로 해서 지금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쪽도 국장님 전북은행에 막 들어 있습니까? 통합 안정화 예. 내나 거기 네. 어디에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의원님 전북은행 이율하고 통합안정화 기금 이율이 전북은행이 좀 더 낮고 통합안정화 기금은 3.2%를 준 겁니다. 이게 좀 더 줘요? 네. 통합안정화 기금이 3.2%로 조금 더 전북은행보다 조금 더 이자를 줬습니다. 예산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당연히 더 줘야 맞아요. 액수가 달라요. 네. 아니 이게 이자 우리 비율 자체를 이 자활기금이나 장사시설 기금보다 네.
통합기금은 액수가 단위가 다르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윤을 금융권에서는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다. 액수가 커지니까. 네,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만약 그 주민들 협의체가 네.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치금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수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환경국 수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원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과장 배창경,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수자원과장 한재인, 녹색도시 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녹색도시 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 환경국 수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08억 4천만 원보다 132억 7,700만 원 감액된 475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84억 700만 원보다 112억 9,500만 원 감액된 1,37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20억 9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감액된 1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가 송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2억 9,9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된 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세입수입으로 청소자원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 7,600만 원, 신재생 자원센터 전기 및 온수 판매 수입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정책과는 그 전기차 보조금 등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약 13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03쪽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과는 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23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용안 생태습지 초하류 흑재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2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7건에 1,6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3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0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공공 부분에 국도비 9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중간에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민간 부분에 국도비 4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중간 부분 수수차 구매 지원 국도비 5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수소 고상버스 보급 국도비 73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상단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 국비 도비 12를 합해서 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기계 저공해 조치 국도 12를 합해서 4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 전옥수 보일러 보급사업에 국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 도비와 12 1억 7,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상단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 지원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3건에 5억 500만 원, 다음 장 도비보조금 14건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1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900만 원입니다. 313쪽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면 피해 구제급여에 도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국고보조금의 2건에 14억 3천만 원, 도비 2건에 67만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청소자원과는 4천만 원이 감액된 569억 5,500만 원으로 하단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퇴직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조정교육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주민감시원 퇴직금으로 530만 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건에 754만 원, 도비보조금 5건에 3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녹색도시 관리사업소는 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공공요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추정전 수경 성립전 예산으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에 4억 원, 배산 휴먼공원 발물놀이터 개선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44쪽입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과 지출 3,900만 원 증액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 환경국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먼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네요. 환경관리과 17조.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설명 자료 17조. 네네. 환경관리과 잠수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보조사업 선정 후 추가 사업 신청자 부재로 사업비 잔액 감액이에요. 예. 이제 이거 사실 과장님 악취 시설 개선은 주민 생활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인데 어찌 보면은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그 예산안을 보면은 수요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악취 시설 개선 대상은 네네네. 신고 대상은 78개소입니다. 예. 공단에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시설 네네네. 개선을 완료했고 예.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생활악취 네네.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네. 작년 9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음식점 같은 데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음식점 어떤 특정의 휴폐업이 자주 되고 창업도 예. 자주 들고 그다음에 지원했을 때 보존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음식점에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요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다 하면 예. 이것은 우리가 저기
기획에서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그거 인정하셔요? 예,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하면. 예, 예.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그 중견기업 이상은 50% 미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설치 비용이 90% 정도 해주는데 예. 그 뭐 공단이나 기업체 이런 데는 그러면 할 곳이 이제 대부분 했습니다. 대부분 해서 이제 거의 예. 없어요. 예, 예. 그럼 이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좀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예, 예. 지금 현재 이런 걸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뭐 사업비가 남았으니까 그냥 깎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잘 조정하셔서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이제 끝났어요. 녹색 도시 관리 사업소. 네네. 그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에 지금 4억이 편성이 됐어요. 특별 교보세로. 예, 금년 8월에 네네네. 예,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이제 다른 용도로 뭐 전환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사용을 할 것인지 어떤 변경 계획이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단기적 처방인지 내가 이게 궁금해서요. 의원님께서 작년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도 네네. 그 불법 건축물이나 기존에 있던 그 단체들의 네네. 사유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었고요. 그래- 작년에도 네, 그것도 했지만 예. 어쨌든 테니스장이 마동에 예. 그 세워졌는데 이거는 원래는 다른 걸로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이 테니스장을 폐지하고 뭐 네. 다른 정도로 사용하는 그런 검토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대신 그 불법 건축물 안에 지금 네네네. 이 5개 시설이 있고요. 한 13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어떤 사유와 대한 의식, 일반 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 건물이나 그분들의 이용 때문에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수장님 결국은 예. 결론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테니스장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 지금 그러니까 현재 아까 뭐 그 사설 그런 것은 상관없고 이제 일단은 테니스장을 그대로 마동으로 또 그러면 테니스장이 익산에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그래서 예.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원입니다. 그 2022년도에 마동 테니스공원이 생기면서 네네. 그때 이제 그 마동 테니스공원 생기면 그걸 없이기로 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준공하고 마동 테니스공원은 생겼지만 또 중앙체육공원에서 지금 테니스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새로 조성하기도 힘든데 조성해 놓은 거에서 없이는 게 합당치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민원도 있고 해서 그냥 존치하는 걸로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는 그 정책 방향의 일관성 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테니스장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네네네.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그 기존 불법 건축물도 이번 기회에 예. 그분들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네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종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들 하셨는데 그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그것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결산서에도 보니까 예산이 엄청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 결산서에 보면 이 수소차 보급 사업도 이게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예산의 반납이 많은 걸 보면 처음에는
어찌됐든 국도 11호에서 16억을 편성을 했는데 민간에서 한 10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5억 7천이 삭감이 지금 결산해서 오고 있는데 그 수소차들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원치를 안 합니까? 아무래도 충전 시설 인프라가 좀 열악한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 두 곳이 있죠. 지금 버스 포함해서 세 곳에 있습니다. 세 곳이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네. 그렇게 충전소가 편치를 않아서 그러면 버스도 수소버스가 이게 그 국비를 이렇게 내려줬다는 뜻은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국가적 의지가 네. 있었다고 보는데 예. 그 막상 사업 실행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수소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상 버스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버스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전기에 대해서는 아직 보조금 비율이 이제 좀 감소한 추세고 수소 버스는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좀 기후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 정책적으로 예산 편성이 지금 과다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수소 고상 버스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수소 예. 버스는 우리 여객사 시내버스 3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 뭐 수요 조사를 해서라도 이게 물론 뭐 시비가 많지는 않아서 뭐 거기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해서나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국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73억을 반납을 상황이 된다는 뜻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73억이 여기에 그냥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요청을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좀 지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사업비가 사실은 25년도에 2억쯤 세워놨었어요. 근데 네. 이게 10% 사용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의욕적으로 도비 12에서 2억을 세워놨었는데 그냥 한 10%쯤 2,700만 원쯤 사용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제일 2차하고 제일 4차 아파트가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예. 당초 보조금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40%였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예. 근데 최근에는 10%로 감이 된 상태고 여기서 민간 사업자들은 전기 충전소 내구연한 한 5년이 지나면은 지상으로 이전을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자부담 없이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겠다. 대신 운영권을 저희 그 민간 사업자한테 주라고 해서 그 룰들이 그러니까 예. 좀 개정이 네네.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내년부터 사업을 좀 일몰하는 형태로 민간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쪽으로.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당초 탄소 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해서 올해 예산 2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거기 법령상에는 관내 법적 지자체 소속 기관 내지 대학교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원대 산학협력단 내지 그런 기관들을 섭외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탄소나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좀 전문 기관이 부재를 해서 도하고 환경기후부에 보고를 해서 올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냥 안 하는 걸로. 네네 지정을 안. 그래서 그냥 1억을 반납을 한다고 예, 국비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왜 그러면 1억만 받나요? 12도 1억이 있고 국비도 1억이 있었는데 2억 사업이었는데 1억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11월 초에 민간단체하고 간담회를 시장님과 할 때도 희망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지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좀
고심하는 시기가 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희망연대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반납하는 좀 절차가 늦어가지고 국비는 내년도 그 반환금으로 보조사 반환금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결산 중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비. 이게 결국은 국비는 26년도에 반납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1억은 이게 12만 반납하는. 12만 반납하는 걸로. 하여튼 약간 그 예산에 있어서는 약간 모순점이 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이 잘 결산에서도 했었으면 좋겠고,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제가 이거 하도 궁금해서 이게 그 313쪽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국도비 반납금이 있어요. 국도비 반납에 이게 내용이 뭐냐면 23년도 폐기물 처리 재복구 사업, 이 내용 좀 간단히 좀 설명. 이게 무려 14억을 반납을 지금 올해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결산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준합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예?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가 광범위하게 났었습니다. 23년도에. 예, 그 당시 농경지에 농업용 유류가 유출되어서 저희가 아유. 그런 부분 염려되어서 토양오염 정화 목적으로 재복구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해가 종료되고 보니까 토양오염을 찾을 만한 곳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이제 국도비를 뭔가를 해보려고 더 노력을 예, 했는데 전환을 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전환 대상은 아니고요. 토양오염이 저희가 미처 발견되지 못한 곳이 있으면 농경지 토양오염 수해로 인해서 하려고 그때 했는데 내려왔던 이제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입니다. 네, 환경정책과 308페이지 보면은 운행 경유차 그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지금 4억 1천만 원을 감액이 돼 있어요. 네. 네, 이 증감 사유를 보니까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금액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원래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지원한 금액이 수요에 변경돼서,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예, 탄력적으로 마지막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건설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과장 말씀대로 네.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네. 우리가 수요를 잘못 조사했다든가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가지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지원 사업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안 했다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네. 이게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뭐 수소 버스나 수소 고상 버스는 특정 대상만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는 건설기계 쪽이잖아요. 네, 건설기계 부분도 예를 민간 내지 개인 내지 법인이 갖고 있겠죠. 예. 좀 대상이 좀 넓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 사업비 편성 기준을 집행 기준으로 익년도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좀 수요가 좀 적어가지고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건설기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불만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전에 하다가 이걸 이렇게 많이 지원율이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원 비율 같은 경우는 기후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좀 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준이 변경돼서 그 보조 자부담 보조금, 비율이 보조금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률이 더 높아지고 국도비는 약간 그 지원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변경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4억이라는 금액이 뭐 적으면 적고 많다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건설기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계시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불만이 이제 그거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수요자가 이렇게 없었다는 것이 좀 약간 저는 다르게 생각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은 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보건지원과장, 이면순 보건사업과장, 박은하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67억 4,800만원보다 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7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보건지원과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19억 3천만원, 보건사업과 1억 원이 증액된 50억 4,400만원, 건강생활과 400만원 증액된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322억 2,900만원보다 5억 800만원이 증액된 32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보건지원과 5억 500만원 증액된 230억 2,100만원, 보건사업과 1,200만원 증액된 93억 500만원, 건강생활과 1,000만원 감액된 4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현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원년 새해에는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41쪽 세출 예산은 5억 530만원 증액된 230억 2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은 기간제 미채용과 약품 구입 감소 등으로 6,114만원 감액된 2억 7,7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 감소로 4,620만원 감액된 2억 9,0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화 관리는 대상 증가 변경 내시로 2,500만원 증액된 4,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대상 감소 변경 내시로 2,500만원 감액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은 이용자 증가로 1억 7,151만원 증액된 10억 5,5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자체는 4천만원 증액된 5억 2,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생아 증가로 6천만원 증액된 3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3,726만원 증액된 1억 1,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2,002만원
증액된 12억 1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변경 내시로 1억 8,029만 원 증액된 29억 7,0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포진 예방접종 실시는 취약계층 접종률 저하로 6,456만 원 감액된 3억 7,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666만 원 증액된 11억 4,6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출 예산은 1,230만 원 증액된 93억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는 변경 내시로 4,884만 원 증액된 16억 5,3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로 6,182만 원 감액된 1억 4,4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조물품 추가 확보 변경 내시로 5,481만 원 증액된 3억 5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보전 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225만 원 증액된 2,5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인력 운영비는 사업비 전환 변경 내시로 5,481만 원 감액된 8억 5,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건강생활과 세출 예산은 975만 원 감액된 4억 1,0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에 전환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보건 지원과. 네. 그 어찌됐든 예산이 편성했던 원래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증액으로 결산해서 올라왔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전환 사업에 보면 1억 7천쯤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관내 출생아 수가 지금 증가를 해서요. 그 수 증가분에 따른 출생아 수가 증가를 했어요. 네네. 이 액수상으로 보면 그러면 꽤 많이 증가를 한 형태인데요. 8억 8천에서 1억 7천을 더해서 10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으니까 네. 그 증액 더 출생아 수가 늘은 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거의 출산 가정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이게 뭐 기준 중위소득 150%, 그 제가 저번에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출생자 수는 10월 말 기준, 이게 올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 927명에서 이 사업을 이용자는 636명이에요. 네네. 이게 68%. 이게 무려 32%, 10명 중에 3명은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10명 중에 3명이 그렇다니까요. 3명도 더 돼요. 신청을 안 한 사람이요? 아니, 그 숫자가 네.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대상 자격이 안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죠. 어떤 경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거기 그 집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산후도우미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저기 기준 소득을 초과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에 또 외부인이 오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예, 기준 예, 소득,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하고 네. 그리고 신청을 안 넣는 경우 금방 신청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해.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네.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150% 미만의 숫자가 몇이나 되는 것이며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냐.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32%는 안 나가요. 지원 대상에서 지금 우리 예산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그 산모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네네.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오는 걸 꺼려해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거의 이제 그러면 그거 물어보면 되겠네. 네네. 이게 하려면 방문해야죠. 방문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도 돼요? 네,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요. 예.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네. 그러면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숫자는 대충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왔어. 근데 거기서 탈락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은 그 탈락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은 것도 과연 우리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뭐 중위소득 150% 미만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과연 이게 여기 금액도 나와 있어요. 이제 뭐 3인 기준 750만 원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상이 들어가는지 제가 그것 좀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한 겁니다. 결산서에 뭐 대상 포진도 지금 이런 정도로 삭감을 좀 했어요. 대상 포진 사업을. 네네. 한 6천만 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게 하여튼 그 접종 대상자들은 다 맞춰드린 거죠. 그리고도 이제 이 사업이 좀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고입니다. 자, 추가 질의 좀 제가 할게요. 우리 동료 의원이 잠깐 그 대상 포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예산이 약 6,400 정도는 감액이 돼 있어요. 네. 예, 반납을 하는데 2026년도는 이 금액을 그대로 세운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근데 2024년도까지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국가유공자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됐고요. 네. 25년도에 네. 조례가 개정이 돼서 네. 이제 65세 이상 익산 시민이면 다 할 수가 있었나요? 조례상은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그렇게 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24년도고 25년도에 차이가 이제 지원 대상이 한 두 개, 두 종류쯤은 더 시키면 혜택이 됐다는 포함을 얘기 아니에요?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단체 정도는. 네. 근데 잠깐 우리 동료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년도 올해 25년도에 예산이 한 86%, 87, 8%를 썼어요. 86% 정도 사용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 접종률 저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보건소에 그만큼 홍보를 해줬냐? 이제 시민들은 인식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제 여기 담당자들은 지금 여기를 그렇게 이유를 달았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제가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를 정확히 시민들한테 했냐 안 했냐 또 이것도 또 생각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줬으면은
이 금액보다도 더 상향으로 더 혜택을 보자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네네. 어때요, 맞는 과장님?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명단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 문자로도 알림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데다 다 이렇게 공문 같은 것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해가지고 이게 접종률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좀 추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식 부족보단도 우리가 제가 본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내년 예산이 참 큰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미 접종하신 분들은 뭐 크게 필요치가 않은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2개 단체 정도는 더 확보가 더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썼지만 그거 소진되면 이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네. 이게 추경에 네. 세울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원과 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보건지수 진료 서비스 사업이에요. 6,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뭐 사유를 보니까 이제 항등 보건지수 개수 일정에 따라서 기간제 뭐 미채용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은 지금 또 의약품 구입 예산도 24년에 6,336건이었는데 25년에 지금 현재 3,228건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지금 저희가 진료 인원 수가? 그러죠. 작년보다 네. 올해 네. 그 공보위 숫자가 5명이 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네. 진료 건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만큼 그 면단위 주민들이 진료 못 받고 조금 피해를 본 상황이네요. 그러긴 한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네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있는 공보위들을 순회 진료를 저희가 시키고 있거든요. 순회 진료요? 예, 그래서 보건지소는 네네. 지금 빠짐없이 순회 네네.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내년에도 또 저희 제대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배부를 할지 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요청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또 우리 면단위 주민들이 혹시라도 진료 못 봐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잘 네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건 사업과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네. 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네네. 여기도 지금 6,100만 원 정도 삭감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작년 7월에 처음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네. 복지부에서 올해 지금 이제 정책이 약간 기조가 변화가 되면서 네. 계속 그 감액을 해서 지금 이번 감액이 돼가지고요. 네. 그럼 내년 그만큼 그러면 올해 사업에도 이 사업 자체를 많이 못했겠네요. 저희가 계속 이제 지원을 해서 280명 정도 네. 지원을 해드렸고요. 네. 이제 올해 이제 혹시 이제 감액이 돼서 네. 그 못 받으시는 분들 없도록 네. 이제 서비스 제공도 해드리고 네. 이제 제공 기관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예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페이지 41페이지 보건사업관에요. 네. 치매안전 사고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아예 안 세웠어요. 네. 이거 안 세워도 돼요? 아니 지금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저희가 없어서. 네. 네,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1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7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5,742억 5,930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8,442억 5,43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5.5% 수준이며 기정 예산 8,541억 1,970만 원 대비 1.2% 감액된 98억 6,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8,344억 87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97억 8,640만 원으로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0억 70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1%인 8,5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수질계산 특별회계는 18억 4,4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인 1억 6,4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자활기금은 기정액 14억 9,760만 원에서 1억 1,080만 원 감액한 13억 8,680만 원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액 2억 7,560만 원에서 8,500만 원 증액한 3억 6,060만 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액 2억 9,900만 원에서 3,900만 원 증액한 3억 3,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소별 예산 편성 현황과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6,645억 5,87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35억 5,770만 원 대비 10억 100만 원, 약 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전북장애인 정보문화협회 익산지회 워크숍 100만 원,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리모델링 3천만 원, 유천도서관 초록배움터 생태학습장 조성 및 시설 보수 3천만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추경 성립 전 예산 반영 및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등에 따른 편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입니다. 녹색도시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371억 1,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4억 800만 원 대비 112억 9,520만 원, 약 7.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역시 국도비 보조금 내시 조정 및 사업 잔액 정리 등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27억 3,73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2억 2,950만 원 대비 5억 790만 원, 약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억 5,55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조정에 따른 편성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512억 7,040만 원 대비 51억 2,220만 원, 약 0.28% 증액된 1조
8,560억 9,25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원의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8,442억 5,430만 원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조정, 각종 추가 소요 경비 반영, 사업 변경 취소 및 잔액 반납 등 회계년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법령과 조례의 범위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반복적 편성 최소화,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한 집행 잔해 및 2월 사업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 경비 계상,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 2월 조서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복지원의 소관 명시 2월 사업은 총 32건에 규모 91억 2,830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정성 제고를 위해 명시 2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정하고 면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축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리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